내가 분명히 젊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잤는데 진짜 희한하게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그걸 자다 깨면은 그것부터 아예 다시 잠 못 자고. 자, 그래서 이 고령자에서 불면증은 결국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수면제 안 먹고 잘 자는 법 영상에 나오는 불면증의 인지행동치료 CBTI를 똑같이 따라하면 되긴 하지만 사실 이 고령자에서 치료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면 도대체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두 번째는 특별히 고령자에서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불면증의 인지행동치료 고령자 버전 노인불면증 해결책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에서 닥터입니다. 잠이 못 드는 것만 불면증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다가 깨는 수면 유지 장애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일찍 깨서 거기서부터 아예 잠에 못 드는 조기각성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잠의 처음, 중간, 끝의 장애가 전부 다 합쳐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젊은 분들은 거의 이거예요. 99% 불면증이라면 이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면증은 입면장애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건데, 고령자로 갈수록 이 2번, 3번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데 고령자라고 해도 물론 이제 입면장애가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젊은 사람에 비하면 수면 유지장애나 특히 조기각성 장애가 굉장히 흔하다는 거죠. 자, 그런 특징을 미리 좀 알고 오늘 영상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면증이 젊은 사람이 흔할까요? 나이 든 사람이 흔할까요? 자, 불면증은 정말 나이에 비례해서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 심지어 여기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70대는 거의 여기서 또 점프합니다. 완전 수직 상승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70이 넘어가면 절반 이상이 불면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드니까 희한하게 잠이 안 온다는 게 이런 통계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홍콩의 70대 이상에서는 무려 3가지 불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75%, 4명 중에 3명. 자, 국내에서도 딱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8% 정도가 불면증이 있어서 절반 이상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도대체 나이가 들면 왜 불면증이 생기냐? 자, 이런 3가지 이유가 있고, 첫 번째 생리적 변화부터 보시면, 자, 그리고 나이 들면 생체 시계가 퇴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젊을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일찍 자고 일찍 깹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면증 세 번째 형태인 조기각성 장애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령으로 갈수록 햇빛을 기본적으로 덜 보게 되고, 햇빛을 충분히 쐬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햇빛이 또 뇌의 송가체로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능력이 또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송가체에서 우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졸음 물질, 우리 아데노신, 이 수용체가 줄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 아데노신이 차곡차곡 달라붙어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졸리는, 잠이 오는 수면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게 고령자라고 할수록 수용체가 떨어져서 수면욕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커피 마시는 상태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예민해집니다.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에도 잠이 못 들거나 잘 깹니다. 자, 이런 5가지 이유로 누구나 나이 들수록 잠을 잘 못 이루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5가지로 인해서 고령자의 수면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요거는 잠 들고 나서 1시간, 2시간째 시간을 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젊을 때는 이런 수면 패턴을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 일단은 잠에 드는 입면 시간도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깊은 수면, 이 서파 수면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수면 주기가 패턴이 엄청 잦아집니다. 소위 말해서 잔잔바리로 잠 주기가 반복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깨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찍 깨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고령자는 입면장애, 수면 유지장애, 조기각성장애 모두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이에 따른 수면 양을 조사한 건데, 자, 요 진한 파란색, 요게 서파 수면, 아주 깊은 양질의 수면이거든요. 요 양이 아주 급격히 줍니다.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요 하늘색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면 총량도 줄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하루 중에 이제 시간을 비교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릴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일찍 자고 일찍 깨게 되고, 심지어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낮잠을 자게 돼요. 이제 저녁 먹고 졸린다든지 아니면 점심 먹고 졸린다든지 이럴 때 1~2시간 정도 자버린다는 거죠, 고령자라고 할수록. 그래서 요 3가지 이유로 고령자의 수면은, 첫 번째 수면량이 짧아지고, 두 번째 빨리 자고 빨리 깨고, 세 번째 낮잠이 증가하게 되고, 네 번째로 입면장애, 유지장애, 각성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또 정신심리적인 변화도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치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또 불면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건가 넘어가다 보면 그게 알고 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인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고령자라고 할수록 또 우울증도 늘어납니다. 우울증 당연히 뭐 대표 증상 불면증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고령자에서 뭐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의 문제라든지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외로움, 두려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또 불면증 원인이 되고요. 자, 또 나이가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또 불면증이 와요. 그게 요런 6가지 정도가 있고, 자, 야간요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야간요는 100% 나이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소변 보러 간다고 중간중간에 깨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수면 유지장애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야간요는 반드시 여러분들 지난 제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나오는 그대로 하시면 내가 완전히 안 깨지는 못해도 최소한 밤사이에 3번 깨는 거 한 번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나오는 그대로 꼭 여러분들 다 따라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수면무호흡증. 우리 코골이 하다가 숨 탁 막히는 거, 요것도 나이가 들면 증가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유지장애,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 사지운동증. 요거 뭐냐면 우리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이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탁탁 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 병을 주기적 사지운동증이라고, 이거 당연히 이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 유지장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불편한 게 뭐냐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자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막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막 벌레가 기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쥐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찌릿찌릿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다리를 뭐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막 주물르기도 하고 막 힘을 줘보기도 하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자, 이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주기적 사지운동증은 또 나이가 들면 증가해요. 그래서 이 두 병은 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경과 진료 보시고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로 여러 가지 체온 조절 등의 문제로 또 불면증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뭐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밤에 심해져요. 그래서 밤에 숨이 차면서 잠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나이 들면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인으로 갈수록 뭐 평균 뭐 3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약들 중에서 일부 우울증약, 일부 치매약, 일부 혈압약이 다 그렇다는 건데 일부에서 또 수면에 방해가 되는 그런 약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불면증이 늘게 되는데, 자, 이 야간요는 제 영상 한 편 쭉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수면무호흡증 체중 감량하시고 양압기 쓰시고 코골이 수술 고려하시고요. 주기적 사지운동증 신경과 가셔서 수면 다운 검사 받고 약물 치료 받으시고요. 폐경기 증상 산부인과 가셔서 역시 상담하고 약물 치료 받으시고요. 요거 호흡기내과 가시면 되고, 약은 가장 사실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노인내과긴 한데 이거 약 조절려고 뭐 대학병까지 갈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내 우울증약, 혈압약, 치매약 타는 곳에서 수면에 방해가 되는 약이 있는 건 아닌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이 들면 이런 다른 질환들로 인해서 또 불면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수면이 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나이 들면 좀 덜 자도 되는 건가? 자, 그렇지 않다는 게 궁극적인 불행한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고령자여도 우리가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가장 건강하고 그 구간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고 심혈관절이 가장 낮은 건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최적의 수면 시간은 젊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거지 개인마다 적정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누구는 뭐 6시간만 자도 신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9시간을 자도 수면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개인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 부분을 빼고 봤을 때는 나이에 따른 수면 시간의 요구량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왜 못 자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실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수면제 처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 분명히 먹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약은 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자. 정말 진짜 내 스스로 인지행동 치료를 최선을 다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먹는 수단으로 여기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고령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수면제로 인해서 낙상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자라고 해서 역시 인지행동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다르진 않습니다. 제 지난 영상 보시고 충분히 따라 하시면 되지만 그 영상 설명드렸던 5가지의 소위 말해서 고령자 버전, 정말 노인들에게 필요한 맞춤 전략은 뭔지 오늘의 정답 보시면, 자, 인지행동 치료 5가지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요거의 고령자 버전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기 5가지 하나 추가로 특별히 또 운동과 비치료,
자, 이거 맨 마지막에 오늘 하나의 킥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수면위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면위생, 이제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자기 한 4시간 전부터는 술, 커피, 흡연 이런 심박수를 올리고 내 각성에 작용하는 이런 약물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운동도 좋지만 사실 이제 과한 운동, 너무 체온이 올라가거나 맥박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운동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체온이 내려가고 맥박이 내려가야 잠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광치료, 요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한 3시간 전부터 요 식사죠, 식사. 자, 식사 드실 때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제 음식을 소화시킨다고 계속 깨겠죠. 잠이 못 들 거고요. 물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 보러 가야 되니까 또 잠에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소식을 하고, 저녁 딱 먹고 나면 물은 일절 먹지 말자, 요 원칙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이제 우리 저녁 먹고 나서 딱 드라마 보면서 꾸벅꾸벅 조시는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많거든요. 자, 요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 딱 그 8시에서 9시 사이가 마의 구간입니다. 자, 요거 수면 위상 전진이라고 해서 아까 봤듯이 일찍 자면 일찍 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조금이라도 졸릴 것 같다 이러면 얼른 산책으로 나가셔야 돼요. 근데 요때 안 자고 내가 설정한 수면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합니다. 2시간 전부터는 이제 모든 실내등은 노란등으로 켜시고, TV나 휴대폰은 블루라이트 제한 기능을 켜시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전부터 모든 집안에 있는 작은 빛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추하는 게 암막 커튼. 이거 뭐 비용 대비 효과 뭐 아주 100% 입증된 물건이니까 암막 커튼 100% 다 구매하셔서 집에 다 설치하고 1시간 전부터 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제 방에 시계가 없습니다. 째깍째깍 소리 안 나는 걸로 해도 되지만 저는 그것조차 그냥 어쨌든 시계가 있으면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방에서 꼭 시간을 알고 싶으면 휴대폰으로 보도록 하고 아예 100%다 치우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엎드려 자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 바로 누운 자세가 우리 근골격계나 뭐 내장한테는 가장 좋은 자세가 맞지만 불면증 입장에서는 가장 잘 못 잠드는 자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거나 심지어 아예 엎드려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엎드려 누우면 이 신체 앞면, 얼굴, 가슴, 배가 닿으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 껴안았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잠에 더 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엎드려서 많이 자는데 이게 이제 잠은 잘 들지만 분명히 이제 목이 완전히 꺾이고 여러 가지 근골격계나 뭐 내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야지만 잠들 수 있는 분들은 뭐 우리나라의 전통 솜 이불도 가능하지만 요즘에 기능성 이불로 굉장히 무거운 이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불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우리 상체만 덮는 겁니다. 반만 덮으면 가슴이 무겁게 눌리면서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나와서 인면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다만 왜 반만 덮어야 되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떨어져야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면 결국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상체만 좀 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상체는 눌리고 하체는 시원해서 가장 잠이 잘 오는 이불 덮는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이거 어느 유튜브에나 나오는 거죠. 휴대폰 보면 안 되고 잘 때 최대한 멀리 두시고, 요거 뒤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뭐 5분 이상 10분 이상 누웠는데 아 오늘 불면증 각이다, 안 졸린다 이러면 침대에서 얼른 내려오셔야 됩니다. 요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다 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주 뭐 습관적으로 소변 보러 가게 되는데, 이때 정말 이게 소변이 마려워서 내가 깬 건지 그냥 깬 김에 소변 보러 가는 건지를 구분을 먼저 하시고, 정말 극도로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면, 즉 말해서 가짜 야간뇨라면 이건 그냥 참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지난 야간뇨 시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게 무려 야간뇨의 50%입니다. 50%. 그래서 참기만 해도 야간뇨로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내가 자려고 이 모든 준비를 완벽히 다 하고 수면 위생을 깔끔히 하고 누웠는데 멀뚱멀뚱하다, 전혀 안 졸린다, 불면증 각이다, 이럴 때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나오느냐, 뭐 바로 옆에 소파가 있으면 거기로 나오셔도 되고, 어쨌든 본인이 잠자리가 아닌 곳이라고 설정해 놓은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침대가 됐든 뭐 바닥에 이불이 됐든 그 본인이 잠자리를 설정해 놓은 곳은 잠만 자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잠 자는 것과 잠자리 하는 것만 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만 잠자리에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침대에서 야식 먹기도 하고 뭐 노트북을 보기도 하고 휴대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100% 다 보실 거고,
뭐 심지어 이제 뭐 내일 출근해서 뭐 이것저것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조차 잠이 안 와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본인 잠자리가 아닌 곳으로 설정해 놓은 소파 같은 곳으로 나오셔서 여기서는 최대한 어두운 조명으로 내 얼굴에 쏘지 말고 간접 조명 벽으로 쏴서 부딪힌 그 빛으로 황색 계열로 만화책을 봐도 되고 소설책을 봐도 되고 바둑, 신문, 스포츠는 이제 e스포츠 같은 게임 방송을 말한 거고요. 뭐 음악이 됐든 뭐 요즘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ASMR 이런 것도 본인이 잘 맞는다면 일반적으로 권하진 않지만 잘 맞는 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하라는 거죠. 당연히 야식 같은 거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둑을 두는데 또는 신문을 보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이거 보다 밤새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밤새면 됩니다. 밤새면 되지. 밤새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불면증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재밌는 거 그중에서 이렇게 자극이 적은 것들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이때 눕지 말고 기대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가 많이 졸린다 또는 잠깐 졸았다 이럴 때 바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죠. 잠자리로 가셨다가 또 멀뚱멀뚱 나오면 또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야 침대가 내 잠자리가 내 이부자리가 자는 곳이라고 내 몸에 조건 만사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침대가 자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 만사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수면 제한은 뭐냐? 자, 요거는 우리 자다가 중간중간에 깨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면 결국 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정말로 잔 시간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요거 요즘에 이제 스마트워치 사면 내가 몇 시간 잤고 몇 시간 깼다, 중간중간에 언제 깼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스마트워치로 요즘에는 정말 간단하게 요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총 잔 시간의 합이 85% 정도 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시간 침대에 누워있으면 8시간 반 이상은 잘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0시간 누워있었는데 8시간 밖에 못 잤다. 그런 분들은 9시간 누워있으라는 거죠. 침대에. 자, 그런 식으로 이 85%가 안 되는 사람은 수면 시간을 점점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고령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85%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한 80% 정도로 75에서 85 정도로 맞추게 조절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10시간 누워 있었는데 8시간 자면 그거는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면 박탈을 잠드는 시간을 조절하냐 깨는 시간을 조절하냐 잠드는 시간으로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일정하게 맞춰야 됩니다. 자, 수면 제한에서 가장 중요한 1원칙은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녁 8시에 누웠어도 아침에 7시에 일어나셔야 되고 12시에 누웠어도 7시에 일어나셔야 되고요. 새벽 4시에 잠들었어도 7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자도 무조건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돼. 이거는 그냥 불변입니다. 역시 헌법 제1조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낮잠이 늘게 되는데 자, 이 낮잠을 안 자는 것이 불면증의 치료 원칙인데 이제 고령자로 갈수록 이걸 소위 말해서 안 잠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낮잠을 안 잘 수는 없다.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뭐 오전 10시가 됐든 오후 뭐 1시가 됐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자는 겁니다. 대신에 이 낮잠 시간은 반드시 20분 이내로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잠드는 시간 최소 8시간 전에는 낮잠을 자면 안 돼요. 자, 그보다 더 전에 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밤 10시에 잠든다 이러면 오후 2시 이전에 낮잠을 끝내라는 거죠. 2시 넘어서 낮잠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완훈련. 자, 이거 사실 젊은 분들은 이걸로 거의 90% 이상 다 5분 안에 잠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지금 이 그림처럼 발가락부터 힘을 빼도 되고 또 역으로 혓바닥부터 힘을 빼도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을 보면 침을 흘리잖아요. 자, 그 정도로 힘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잠이 들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침을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을 빼야지 잠이 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잠이 들어서 체온이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니고 체온이 조금 내려가야 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잠이 들어서 맥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맥박이 떨어져야 잠이 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을 침을 흘릴 정도로 빼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해서 내가 물 위에 떠있는 해파리가 되는 느낌을 상상하면서 우주에서 무중력 부영하듯이 정말 땅바닥으로 꺼질 것 같이 온몸에 혓바닥 하나까지 힘을 다 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끝부터 힘을 하나하나씩 빼가면서 점점 위로 올라오셔서 빼도 되고, 자, 혓바닥부터 힘을 하나씩 빼면서 혓바닥, 목 근육, 어깨 근육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도 됩니다. 그렇게 빼다 보면 와, 내가 이렇게 온몸에 힘을 많이 주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이완이 잘 안 된다면 역시 명상, 복식호흡 이런 걸로 몸의 힘을 충분히 다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젊은 분들에서는 이 점진적 근육 이완법으로 무려 90%가 5분 안에 잠이 들 수가 있는데, 고령자로 갈수록 이게 약발이 잘 안 통하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명상이나 복식호흡법, 점진적 근육 이완법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고 시도를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마지막 5번째, 인지 전략입니다. 자, 소위 말해서 내가 불면증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불면증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잠 못 자면 다음날 입이 헐죠? 입이 헐니다. 입이 헐면 어떻습니까?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아프고 힘들고 뭐 쉬고 매운 거 못 먹고 괴롭죠.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치매가 걸리거나 암이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죽는 게 아닙니다. 잠 못 잔다고 죽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죠. 불면증이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별게 아닌 게 아니다, 진짜 별거다,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못 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자려고 여러분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마음에도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누구죠? 나는 불면증 환자입니다. 불면증 환자가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인 겁니다. 누가 못 자게 방해한 거 아니거든요. 잠은 내가 못 자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벽 5시에 깼다, 와, 오늘은 5시까지나 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시간만 더 자서 6시에 깨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밤 10시에 딱 나는 자고 싶은데 12시가 돼도 나는 못 자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부질없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맞춰서 잠이 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봤듯이 70세 넘어가면 무려 절반 이상이 불면증 겪습니다. 못 자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면증 환자라는 걸 인정하자. 꿀잠 자는 소원 같은 거는 욕심이다, 이런 걸 강하게 인정할수록 오히려 잠에 빨리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잘 되자, 잘 때 되면 자겠지, 자, 이 말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으로 5번씩 반복하시고요. 자, 대신에 인면에 대한 강박은 버려야겠지만 기상했을 때, 수면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 잘 잤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5시까지 밤을 꼴딱 새고 겨우 2시간 자고 7시에 깼다, 그래도 야, 어제 잘 잤다, 진짜 개운하다, 오늘 하루 상쾌하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잘 잤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게 밤에 좋은 인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강조했던 부분, 잠 못 자는 나를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면증은 여러분들 인생을 끝장내지 않습니다. 불면증 겪는 사람도 사회에서 다 충분히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대인관계도 잘 할 수 있고, 의사도 되고 유튜버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 가진 게 1도 흠이 아닙니다. 불면증 가졌다고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비난하지 않으면 불면증 가졌다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나를 반드시 사랑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5가지 지난 시간에 어떤 요약 내지는 고령자 버전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드렸고, 마지막 특별히 또 운동과 비치료를 하게 되면 고령자의 불면증에 맞춤으로 또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운동부터 보시면, 이 운동은 잠들기 3시간, 5시간 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오히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자,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체온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떨어져야 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박수나 체온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가는데 한참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과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나 슬로우 조깅, 요즘 유행하는 이런 저중강도, 뭐 저강도도 괜찮아요. 이런 운동 해주는 게 이걸로 인해서 체온과 맥박이 살짝 올라가는 게 이제 3시간, 5시간 지나면서 쭉 내려가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 해보셔도 되고, 아까 말했듯이 저녁 먹고 드라마 보다 잠깐 졸 때, 요때 나가서 하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활용해서 또 고령자에서 불면증 치료해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광치료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자, 이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기상시에 하는 겁니다. 깰 때 하는 건데 고령자에서는 특별히 반대로 자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밤에는 어두워야 잠이 들잖아요. 그거 똑같이 반대로 낮에는 밝아야 밤에 잠이 옵니다. 낮에 들어왔던 그 햇빛들이 세로토닌을 합성하게 되고 그게 밤에 멜라토닌을 바뀌면서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두우면 도리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낮에 오히려 굉장히 밝은 햇빛을 많이 쐬는 게 도움이 되고, 그거를 젊은 사람들은 이제 딱 깼을 때 햇빛을 쫙 쬐는 게 그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 빛 치료가 잠드는데도 효과가 있지만 기상시간을 당겨주는 거에도 도움을 주는 치료거든요. 소위 말해서 일종의 시차 적응이 되게 해주는 치료인데, 우리 고령자들은 아침에 일찍 깨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녁에 늦게 자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잠들기 전에 이 빛을 강하게 쐬주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게 어느 정도 밝기로 해야 되느냐? 자, 1500에서 2000 룩스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야간에 아무리 밝은 조명을 켜놔도 실내에서는 500 룩스를 넘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 낮에 창가에서 맞는 햇빛이 1500에서 2000 룩스 정도 되거든요. 또는 흐린 날 야외에서 햇빛을 다이렉트로 받는 게 1500에서 2000 룩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거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실내 등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사셔야 돼요. 요거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쇼핑 이런데 라이트 세라피, 뭐 빛 세라피, 뭐 광치료기, 뭐 인공 햇빛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위 말해서 2000 룩스 이상 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고르셔야 되고, 요거를 이제 굉장히 늦게 잠들고 싶다 하면은 수면 1시간 전에 하시고, 그냥 적절하게 잠들고 싶다 하면은 수면 4시간 전에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쐬 주시면 되고, 요때는 오히려 이제 블루라이트를 쐬야 되는 겁니다. 안 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라이트 나오는 걸 사시고, 특히 뭐 꼭 고령자뿐만 아니고 교대 근무나 시차 적응해야 되는 분들도 요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 한 편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얼굴에 45도 각도로 눈을 피해서 한 5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30분, 60분 정도 쐬주시면 잠이 늦게 들고 또 잘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입면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요런 광치료를 오늘의 고령자 노인불면증 치료의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자는지, 고령자 불면증 기전부터 해서 수면제 안 먹고 어떻게 잠들 수 있는지, 인지 행동 치료 고령자 버전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율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